나는 오래 살았다. 그래서 어떤 말은 젊을 때는 들리지 않다가 나이가 들고 나서야 가슴에 와 닿는다는 것을 안다. 오늘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돈을 버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아니다. 그보다 훨씬 불편한 이야기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다. 만약 당신이 50세가 넘었는데도 집안에 이것을 그대로 두고 있다면 당신의 재물은 이미 조금씩 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눈에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 나는 많은 노인들을 보아왔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며 남을 해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년에 늘 돈 걱정을 했다. 크게 망한 것도 아닌데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고 늘 불안해했다. 그 이유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운이 없어서 그래요. 자식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시대가 나빠서 그래요.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오래 살다 보니 보이는 것이 있다. 재물이 사라지는 집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 집에는 이미 쓸모를 다 한 것들이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버려야 할 물건, 끝난 인연의 흔적, 깨진 채로 방치된 물건들, 고장났지만 언젠가는 쓰겠다고 남겨둔 것들. 사람들은 말한다. 아직 쓸 수 있어요. 아깝잖아요. 버리기엔 마음이 불편해요. 바로 그 마음이 재물을 묶는다. 젊을 땐 잘 모른다. 집이 조금 어수선해도 돈은 벌 수 있다. 몸이 움직이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르다. 재물은 더 이상 노력만으로 오지 않는다. 그때부터는 흐름이다. 기운이다. 집안의 숨결이다. 옛사람들은 집을 살아있는 공간이라고 보았다.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자 운이 쉬어가는 자리라고 여겼다. 그래서 집안에 죽은 기운이 많아지면 재물도 함께 숨을 쉬지 못한다고 했다. 나는 젊었을 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미신처럼 들렸다. 하지만 수많은 노년의 삶을 지켜본 지금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물건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를 쥐고 있다. 후회를 쥐고 있다. 이미 끝난 관계를 쥐고 있다. 지나간 상처를 쥐고 있다. 그 마음이 집안 곳곳에 스며든다. 그리고 재물은 그런 공간을 좋아하지 않는다. 재물은 가볍게 머물다. 가볍게 떠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집안이 무겁다. 공기가 탁하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쌓여 있다. 그러면 재물은 머무르지 않는다. 이것은 벌이 아니다. 누가 당신을 벌 주는 것도 아니다. 단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나는 한 노인을 기억한다. 평생 알뜰하게 살았다. 버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신문도 수십 년치를 쌓아도 없고 고장난 시계, 쓰지 않는 그릇, 헤어진 사람의 물건까지 모두 그대로 두었다. 그는 늘 말했다. 이게 다 돈이야. 하지만 말년에는 항상 돈이 없다고 했다. 큰 돈이 나가는 일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늘 부족했다. 반대로 조용히 사는 또 다른 노인은 집이 늘 단정했다. 비워야 할 때를 알았다. 물건뿐 아니라 사람과 감정도 정리할 줄 알았다. 그는 큰 부자가 아니었지만은 돈 걱정을 하지 않았다. 필요한 만큼은 늘 있었다. 이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다. 운명의 차이도 아니다. 지는 삶과 흐르게 하는 삶의 차이다. 50세 이후의 삶은 더 많이 지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그때부터는 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 연습이 집안에서 시작된다. 오늘 이 이야기가 불편하다면 당신의 집을 한번 떠올려 보라. 눈에 보이는 물건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물건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남기고 있는지를, 그 감정이 지금의 당신을 조금씩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왜? 사람들은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노년의 재물뿐 아니라 마음까지 어떻게 말라가게 하는지에 대해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아플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안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안다. 정리해야 한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도 하지 못한다. 나는 이것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게으름의 문제도 아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이유가 있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버리지 못할 때 그 물건 때문이 아니라 그 물건에 붙어있는 기억 때문이다. 낡은 옷 한 벌, 깨진 그릇 하나, 고장난 가전제품 하나, 겉으로 보면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시간이 들어있다. 젊었던 날이 들어있고 애썼던 시절이 들어있고 누군가와 함께했던 순간이 들어있다. 그래서 사람은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일부를 버리는 것처럼 느낀다. 특히 50세가 넘으면 이 감정은 더 강해진다. 앞으로의 시간이 과거보다 짧아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더 붙잡는다, 더 진다, 더 놓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순간부터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진다. 옛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의 손이 꽉 쥐어지면 복은 틈을 찾지 못한다. 손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새로 들어올 수 없다. 집도 마찬가지다. 집안이 이미 끝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기운은 들어올 자리가 없다. 나는 많은 중년들을 만나왔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해한다. 그 불안의 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비슷하다. 이럴까봐 무섭다. 이제 와서 바꾸기엔 늦은 것 같다. 이거 없으면 더 불안할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은 쓰지도 않는 통장을 쥐고 입지도 않는 옷을 걸어두고 연락하지 않는 사람의 번호를 지우지 못한다. 하지만 재물은 두려움 위에 머물지 않는다. 재물은 여유를 좋아한다.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좋아한다. 마음이 저급하고 집이 답답하면 재물은 그곳을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다. 나는 한 어르신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교수님, 왜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말년에 이렇게 빠듯할까요? 나는 잠시 그분의 집을 떠올렸다. 벽마다 물건이 가득했고 바닥에는 쌓인 상자들이 있었으며 버려야 할 것들이 버려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나는 그분에게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지금 집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당신의 오늘을 진짜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분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이미 답은 나와 있었다. 사람이 버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미련이다. 혹시 다시 필요해질까봐, 혹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봐. 하지만 인생에는 다시 돌아가는 길이 없다. 앞으로 나아가든지 그 자리에 머물든지 둘 중 하나다. 물건도 그렇다. 감정도 그렇다. 관계도 그렇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하고 그 무거움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판단이 흐려지면 돈에 대한 선택도 자주 어긋난다. 쓸데없는데 돈을 쓰고 정작 필요한 때에는 손이 묶인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재물이 마르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집안에서 마음 안에서 조금씩 시작된 일이라고. 50세 이후의 삶은 더 많이 쌓는 삶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남기는 삶이다. 무엇을 남길지 알고 무엇을 보내야 할지 아는 사람만이 후반부의 삶을 가볍게 산다. 다음 이야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반드시 정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마음과 재물을 동시에 살리는지에 대해 말해보려 한다. 이제는 붙잡는 용기가 아니라 놓는 용기가 필요한 나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주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왜 이렇게 지쳐있을까? 예전보다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닌데 왜 늘 빠듯할까? 크게 불행한 일은 없는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부분은 밖에서 이유를 찾는다. 경기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세월 탓을 한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안을 본다. 그 사람의 집을 본다. 그 사람의 방을 본다. 그 사람이 하루를 마치는 공간을 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답을 안다. 사람이 늙어가며 겪는 고독과 피로, 재물의 막힘과 불안은 대부분 쌓여있는 것들에서 온다. 집안에 쌓인 물건, 말하지 못한 감정, 정리되지 않은 관계, 끝났지만 끝내지 못한 이야기들. 이것들이 사람의 숨을 막는다. 젊을 때는 그 숨막힘을 힘으로 버틴다. 몸이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50세를 넘기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반응한다.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하고 괜히 짜증이 나고 돈이 나갈 때마다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진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나약해진 것도 아니다. 이미 마음이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이다. 나는 한 중년 부부를 기억한다. 겉으로 보면 문제없는 삶이었다. 자식도 독립했고 큰 빚도 없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늘 예민했다. 사소한 일로 다투었고 돈 이야기가 나오면은 분위기가 굳었다. 집에 가보니 집안은 과거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 어리적 물건, 이미 끝난 취미의 흔적, 보지 않는 책들, 고장난 가구들. 그 집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살고 있었다. 사람이 과거에 살면 현재의 판단이 흐려진다. 미래를 받아들일 여유도 사라진다. 그래서 재물도 현재에 머물지 못한다. 재물은 지금 이 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머문다. 마음이 늘 과거를 정리하느라 바쁘면 재물은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버리지 못하는 집에는 대개 말하지 못한 감정이 있다. 미안함, 분노, 억울함, 후회. 사람들은 이 감정들을 물건 뒤에 숨긴다. 버리지 못한 선물, 다시 보지 않을 사진, 열지 않는 서랍, 그 모든 것이 감정을 대신 붙잡아준다. 그러나 감정은 붙잡을수록 무거워진다. 그리고 그 무게는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고 말투에 나타나고 돈을 대하는 태도에까지 스며든다. 불안한 사람은 돈 앞에서 늘 조급하다. 조급한 선택은 대부분 후회를 남긴다. 그래서 나는 재물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마음 이야기를 먼저 한다. 돈은 숫자가 아니다. 돈은 태도다. 집안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럽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돈도 길을 잃는다. 옛 어른들은 집안 정리를 수양의 한 부분으로 여겼다. 빗자루질은 청소가 아니라 마음을 쓸어내는 일이라고 했다. 쓸모없는 것을 내보내는 것은 가난해지는 일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일이라고 했다. 이 말을 젊을 때는 몰랐다. 지금은 안다. 사람이 가벼워질수록 삶은 덜 흔들린다. 삶이 덜 흔들릴수록 재물도 오래 머문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집 한 구석이 떠오른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이다.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특히 노년의 재물과 마음을 조용히 갉아먹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이제 삶의 후반부에는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맑은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무엇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 볼 때가 되었다. 사람들은 종종 그럼 도대체 뭘 버리라는 말입니까? 라고 묻는다.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한다. 당신의 오늘을 덮지 않는 것부터입니다. 값비싼 물건이냐, 싼 물건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새 것이냐, 낡은 것이냐도 기준이 아니다. 그것이 지금의 당신을 편안하게 하는지 아니면 무겁게 하는지가 기준이다. 먼저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은 고장난 물건이다. 고쳐 쓰겠다고 미루어둔 것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남겨둔 것들,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는다. 고장난 물건은 집안에 멈춘 시간을 만들어낸다. 시간이 멈춘 곳에는 기운도 흐르지 않는다. 재물은 멈춘 곳을 지나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미 끝난 관계의 흔적이다. 헤어진 사람의 물건, 다시 연락하지 않는 사람의 선물, 보고 나면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진들, 이것들은 추억이 아니라 감정의 잔해다. 그 잔해를 안고 살면 마음은 늘 과거에 묶인다. 과거에 묶인 마음은 현재의 선택을 자꾸 흐리게 만든다. 돈을 쓸 때도 아껴야 할 때도 기준이 흔들린다. 세 번째는 아까움이라는 이름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이다. 돈 주고 샀으니까 버리면 손해 같아서 그때는 정말 필요했는데 하지만 이미 값은 지불되었다.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이제 그 물건이 당신의 오늘을 해치고 있다면 그 손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옛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다. 이미 낸 값을 다시 찾으려 하면 복이 더 멀어진다. 놓아야 끝이 난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들이 가장 놓기 어려워하는 것, 바로 불필요한 말이다. 집 안에 있는 물건만이 아니라 입 안에 있는 말도 정리해야 한다. 늘 하는 불평, 습관적인 한숨, 자기 연민의 말, 이 말들은 집안의 공기만큼이나 삶의 흐름을 막는다. 재물은 불평 속에서 자라지 않는다. 조용하고 단정한 말 속에서 머문다. 그래서 나는 50세 이후에는 말도 정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줄일 말은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남기는 것. 그것이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의 무게를 덜어준다. 정리를 시작할 때 중요한 태도가 있다.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말라. 결심으로 밀어붙이지 말라. 하루에 하나면 충분하다. 서랍 하나, 상자 하나, 말 한마디. 그렇게 하루에 조금씩 비워내면 집도 마음도 놀라울 만큼 달라진다. 사람들은 정리하고 나면 이런 말을 한다. 왜 진작 안 했을까요?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어요. 재물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붙잡지 않을 때 오히려 편안하게 들어온다. 50세 이후의 삶은 쌓아 올리는 삶이 아니다. 다듬어가는 삶이다.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서리를 깎는 삶이다. 그 과정에서 재물은 부수적인 선물처럼 따라온다. 다음 이야기는 이 모든 정리를 거친 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후반부의 인생이 조용히 평안해지는지에 대해 말해보려 한다. 이제는 더 가지려 애쓰지 말고 편안해질 자리를 만들어야 할 때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한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의 끝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이렇게 비우고 나면 남는 게 있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그제야 남을 수 있는 것만 남습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나이가 아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과 조용히 함께 사는 시간이다. 그래서 삶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편안히 쉴 수 있느냐, 남들보다 앞섰느냐가 아니라 밤에 마음이 잠들 수 있느냐. 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정리해도 마음은 다시 무거워진다. 나는 평생 많은 어른들을 지켜보았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을 조용히 인정했다. 잘한 것도 부족했던 것도 있는 그대로 두었다. 그래서 과거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고 미래를 불안으로 채우지도 않았다. 그 마음에는 자리가 있었다. 그 자리에 사람도 들어오고 일도 들어오고 재물도 들어왔다. 재물은 욕심을 보고 오지 않는다. 여유를 보고 온다. 그래서 나는 후반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여백이라고 생각한다. 집에 여백이 있고 말에 여백이 있고 마음에 여백이 있을 때 삶은 조용히 흐른다. 그 흐름 속에서 재물은 소리 없이 머문다. 만약 지금 삶이 빠듯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보내지 못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보내야 할 물건을 보내고 보내야 할 말을 보내고 보내야 할 감정을 보내라. 그러면 삶은 가벼워진다. 나는 이 말을 경고처럼 하지 않는다. 위로처럼도 하지 않는다. 그저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조용히 전하고 싶다. 후반부의 인생은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며 완성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작은 것 하나만 보내보라. 눈에 띄는 물건 하나, 습관처럼 내뱉던 말 하나, 마음속에 묵혀둔 감정 하나, 그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재물은 다시 숨을 쉴 것이다. 나는 오래 살았다. 그래서 안다. 끝까지 붙잡은 사람이 아니라 끝내 잘 놓은 사람이 마지막에 가장 편안하다는 것을 이제는 쉬는 손이 아니라 놓는 손으로 삶을 마무리할 때다. 그 손에는 생각보다 많은 복이 이미 쥐어져 있다.